자, 어디 쉬었나요? 이제 용도 지역에 관한 것 정리할 건데요.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12시 경에나 끝날 것 같아요. 12시 한 10분 경에나 마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 용도 지역에 관한 개념 분류부터 볼 겁니다. 아까 우리 용도 지역에 관한 것은 자, 크게 말하면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네 가지. 자, 거기다 자료 나갔으니까 보시면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 도시지역이 있고 또 관리지역, 또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네 개 용도지역이 있고 또 관리지역은 나누면 세 개 있다겠죠? 세 개 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요 순대로 이제 외우세요. 요 순대로 외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건폐 용적률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야지 편합니다. 보생계. 자, 보전관리는 어디에 준한다겠죠? 자보적에 준해서 관리하는데, 생산관리는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하는데, 계획관리는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도시적에 편입이 예상된 지역이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관리지역 중에서 우리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다면 어디가 제일 유리하겠죠? 계획관리가 도시적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관리계획은 변경될 수 있거든요. 변경되고 바뀌어버리면 이제 꽝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이 제일 많다겠죠? 그죠? 도시지역은 쪼개면 네 개로 쪼개졌죠? 네 가지. 자, 뭐 나옵니까? 주, 상, 공, 녹.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알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또 쪼개면 네 가지로 쪼개져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개념 아시겠죠? 우리 주거지역은 사람들 사는데. 알겠죠? 상업지역은 굳이 우리 상가도 있는데 백화점도 있고 막 이런데 상업지역. 공장 있으면 공업지역. 자, 녹지지역은 마을들 나무들 많고 이런 지역이에요. 조심할 건 녹지지역이 자보지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녹지지역이 어디에 있다고요?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에 녹지지역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반면에 또 주거지역이 나눠지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세 가지. 자, 주거지역 쪽에는 뭐 나오죠? 전, 일, 준.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따도 해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알겠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입니다. 자, 이게 왜 쪼개지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거지역이면 마을도 주거용 건축물은 들어올 수 있거든. 알겠죠? 주거용 건축물.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어. 주거지역이니까. 알겠죠? 주거지인데 살고 있어. 근데 바로 옆에, 내 집 바로 옆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와버린다? 자, 여러분들, 20층 아파트 들어온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생각해보면 내가 단독주택인데 바로 옆에 20층 아파트 들어와버리면 나는 낮에도 불 켜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끼리 살 수 있게끔 지역을 정해줘야 돼. 알겠죠? 또,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해주고, 또 낮은 건물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해줘야 돼. 그래야지 같이 사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요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죽자고 싸우겠어요? 굳이, 당연히, 내 집 완전히 망했잖아, 이 집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쪼개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는데, 일단 여긴 여러분 용어적인 문제로 딱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전용 주거는 여러분 거기 양호환이 보인가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양호환이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일반 주거는 양호한이에요, 편리한이에요? 편리한. 이게 이제 포인트죠. 두 개 바꿔치기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그래서 일단 편리한이 나오면 일반 주거예요. 양호한이 나오면
전용주거 두 개 바꿔치기가 만듭니다. 알겠죠? 틀리게 이렇게 바꿔치기 하니까 기억하시고. 자, 뭐가 양호하고 편리한 것이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우리 의미가 유사해 보이지만 일단 법적인 표현으로는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자,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이렇게 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반면에 준주거는 여러분 뭐죠? 준주거는 꼭 써놨죠. 주거 기능도 하지만 플러스 뭐 상업이나 또 업무 기능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다. 알겠죠?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자, 오늘 전용주거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종류에서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1종하고 2종이 있어요. 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1종 전용주거는 뭐만 들어온다고요?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자,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자, 우리 공동주택은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2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들이 모여 사는 데를 뭐라고? 1종 전용주거지역. 알겠죠? 그러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일반 주거는 우리 층수, 즉 높이에 따라서 세 가지 나뉘죠. 세 가지 뭐 1종, 2종, 3종. 그죠? 일반 주거는 세 가지. 무슨 말이겠어? 세 가지.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는 뭐라고요? 저층, 낮은 층. 보통 4층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1종 일반 주거는 저층 중심이에요. 자, 또 2종은 중층. 중층의 의미는 보통 한 7, 8층인데 너무 높은 거면 10층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7, 8층 되는 게 중층. 자, 3종은 중고층 나오죠? 그죠? 일반 주거 중에 가장 높은 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 3종 일반 주거지역. 알겠습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어. 따라서 주거지역은 다시 쪼개면 6개로 쪼개지는 것이에요.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알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을 쪼개면 6개로 쪼개진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개념 문제에서는 주거지역이 특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어디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주거지역은 우리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주거가 있는데 전용주거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X. 전용은 1, 2종 구분되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또.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X. 일반이면 양호한이 아니고 편리한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지문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당연히 도시지역에서 나눠집니다. 지금 암기들 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고. 혹시 자료 안 가지고 보시면 그 뒤에 자료 있어요. 그 뒤에 자료 있으니까 자료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종 전용이 있고 2종 전용이 있고 1종 일반이 있고 2종 일반, 3종 일반 그 준주거입니다. 자, 개념 잡으셨어요? 왜 표정들이 어둡습니까? 이거 안 어려워요. 이건 그 대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되고 알겠죠? 이것 아는 것은 제가 말했죠? 기본 중에 상기본. 이 문제 나오면 나만 맞아 너도 맞아. 다 맞는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 외우세요. 나중에 올라가지 마시고 오늘 다 외우세요. 자, 다시 봅니다. 아까 용도적의 기본 취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용도지역은 우리 행위제한들 부과되는 그 지역인데 용도지역은 나누면 4가지 있다 했죠? 도시, 관리, 농림, 자보, 도간, 농자 4가지 쪼개질 것이고 관리지역은 나누면 3개 있다겠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하고 자보는 하나씩밖에 없고 알겠죠? 도시지역이 제일 많이 쪼개져요. 도시지역이 나눠지면 4개로 나눠진다겠죠? 4개. 자, 주, 상, 공, 녹.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알겠죠? 4개. 자, 그 중에 주거지역은 또 쪼개면 전, 일, 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알겠죠? 전용도 쪼개면 1, 2종, 일반은 1, 2, 3종. 알겠죠? 그래서 6개로 쪼개진다. 그리고 전용하고 일반주거는 뭘로 기억하라고요? 양호한이냐 편리한이냐. 기억나죠? 그리고 또 전용주거는 1, 2종은 우리 주택 종류인데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자, 1종 일반은 저층 중심, 2종 일반은 중층, 3종 일반은 중고층.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간단히 우리가 요령 하나 말씀드리면, 자, 보통 우리 아파트는 여러분,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을 말합니다. 알겠죠? 아파트 되려면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 중에 일종 전용 주거는 아파트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단독주택이니까 못 들어오죠. 2종에 들을 수 있죠? 2종 들을 수 있고. 또 일반 주거에는 여러분 아까 일종이 저층이 몇 층이야 라겠죠? 4층 이하야. 그럼 일종 일반 주거에는 아파트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나겠잖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감으로 일단 정돈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거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상업지역은 4가지로 나눠집니다. 4가지. 중, 일, 유, 근입니다. 순대로 외우세요. 건표 운영할 때 쭉 같이 따라갑니다. 자, 상업적 개념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개념적인 문제로 물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중심 상업적이 있고, 중심 상업적 여러분 가장 우리 큰 건물 들어온대. 아주 우리 가장 번화가, 알겠죠? 가장 높은 건물 있고 이런 데가 중심 상업. 자, 일반 상업적은 상가도 있지만 중심보다 좀 낮은 건물들. 알겠죠? 일반 상업지역. 자, 유통 상업적은 뭘까요? 유통이니까. 물류 유통, 공판장 있고 막 이런데. 알겠습니까? 물류 유통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통 상업지역이고요. 자, 근린 상업지역은 뭘까요? 근린. 자, 근린 우리 한문도 이웃을 말하거든. 자, 근린 상업지역은 주로 재래시장 생각하면 돼. 재래시장. 자, 재래시장은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죠? 재래시장 있는 데가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상업지역은 4개가 나눠집니다. 중일, 유군. 자, 또 공업지역은 여러분 3개 나눠집니다. 3개 뭐? 전, 일, 준. 똑같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입니다. 자, 전용공업지역은 그 중화공업.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가장 큰 공장들만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 정육공장 나오면 큰 정육 탱크만 있잖아. 알겠죠? 그런데 모여있는 그런 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자, 일반공업이 한 번씩 개념적인 문제에서 일반공업 한 번씩 물어보거든. 일반공업이. 자, 물으면 뻔해요. 어떻게 물으면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이다. OX. X. 환경을 저해하니다, 저해하지 않느니다. 그렇지. 환경을 저해하는, 찌라게 쳐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것을 일반 공업지역. 알겠죠? 자, 준공업은 경공업. 그죠? 거기다가 주거 기능도 할 수 있고 상업이나 업무 기능도 볼 수 있는 데가 준공업이에요. 자, 공장지역 기숙사들이 있다. 그런 데가 보통 어딜까요? 준공업. 알겠죠? 준공업 지역에 기숙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볼까요? 이 전용공업지역은 주택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그렇지. 못 들어오죠. 단독주택도 못 들어오고 공동주택도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거 살 수가 없어. 전용공업지역은 큰 공장들밖에 없는데 한번 살아보실래요? 하겠죠? 살 수가 없어. 그죠? 돈 나가면 큰 탱크밖에 없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겠습니까? 전용공업지역은 우리가 단독주택도 못 들어오고 공동주택도 못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냥 일반공업도 있고 준공업도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또 강의 녹지 지역의 개념 문제 한 번씩 물어보거든. 녹지는 보생자입니다. 요놈 뭐 헷갈리면 안 돼요. 관리는 보생계고 녹지는 보생자. 보생은 또 똑같아. 보전관리제, 여기도 보존녹지. 생산관리죠? 생산녹지. 대신 여기는 자연녹지가 들어가 있고, 얘는 계획관리가 있고.
알겠습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관리지역은 보생계지만 녹지지역은 보생자입니다. 특히 이제 보존 녹지는 물어볼 것이 없어. 보존 목적이니까. 알겠죠? 보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건물들 못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생산 녹지는 여러분 뭐라 써있어요? 포인트는? 그죠? 개발 유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 생산 녹지. 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알겠죠?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 녹지. 이게 일부 개발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이게 자연 녹지예요. 그럼 여러분 봐볼까요? 일단 용도 지역 중에 우리가 도간 농자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땅값이 어디가 제일 쌀까요? 도간 농자만 본다면 땅값이 어디가 제일 쌀까요? 그지? 환경 보존 쪽이나 보존 관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땅이 싸겠죠? 개발 안 되는 데는 땅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 도시적이다 집가는 제일 세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도시적 중에서 상업적인 집가는 제일 세겠죠? 집가 제일 센데, 상업적이 제일 집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땅값? 반면에, 어디가 제일 낮을까요? 녹지가 좀 낮겠죠? 녹지는 개발을 보통 안 되는 데니까. 알겠죠? 그럼 녹지 지역 중에 우리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세 군데 있잖아요. 이 세 군데 중에서 그래도 집가가 제일 센 데가 어딜까요? 자연 녹지. 개발 좀 되니까. 그 다음에 센 데가 생산 녹지. 녹지 중에 제일 집가가 낮은 데는 보존 녹지. 알겠죠? 보존 녹지는 개발 거의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 잘 된 데는 아무래도 땅값이 좀 오르겠죠? 개발 안 되는 데는 뭐 땅값 떨어지겠지. 개발 안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어? 건물 하나 제대로 못 지은데.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용도적의 분류는 일단 정리됐나요? 총 나누면 이제 21개로 쪼개지는 것이에요. 크게 4개지만 처음에는 이게 뭐냐 하지만 이거 다 이해하겠죠? 1월달까지는 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영업하실 때 이거 모르면 중개업 해요? 못해요? 못해. 땅 소개하는데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소개하면 어떡해. 어느 지역에 있는가 다 봐야 돼. 알겠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 용도지역은 크게 나누면 4가지 하겠어요. 도시, 관리, 농림, 자보. 도관, 농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시적이 쪼개지면 크게 4가지 주, 상, 공, 녹. 됐죠? 관리지역은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보입니다. 또 주거지역을 나누면 전일준. 전용하고 일반은 뭘로 구별하고요? 양호한이냐 편리한이냐. 전양이 일편단심한다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덜 헷갈려요. 전양 일편단심 됐나요? 기억해 두시고. 자, 전용주거는 또 나누면 1, 2종이죠. 그죠? 자, 1종이 뭐라고요? 단독. 2종은 공동. 자, 일반주거는 나누면 3가지 1, 2, 3종. 1종 일반은 저층, 2종 일반은 중층, 3종 일반은 중고층. 준주거는 주거도 할 수 있고 상업 업무 기능 다 할 수 있는데 알겠죠? 그걸 준주거. 자, 또 상업적은 나누면 4가지 중, 일, 유, 근.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알겠죠? 자, 공업적을 또 나누면 전, 일, 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됐죠? 자, 녹지를 나누면 또 3가지 보, 생,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여보세요? 분류 같은 것도 잘 물어보니까 기본 문제입니다. 정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분류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을 거 여러분들 건폐일 용적률인데 보기 전에 오늘 나간 자료 1페이지 문제 보세요. 1페이지 위에 기출문제 보이죠? 28회 문제 보인가요? 요렇게 나오는 요건 아주 기본 문제. 기본 중에 상기본. 자, 도의적이 아닌 것하고 물어봤죠? 보인가요? 답은 바로 보이죠? 도관 농자이기 때문에 관리적은 도의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뭐 풀 것도 없어 답 제가 표기해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의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 중에 상기본이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문제는 나만 맞아 너도 맞아 다 맞는 문제 이것은 알겠죠? 한마디로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폐일 용적률을 골라야 될 건데 거기 오른쪽에 표에 정리해놨고요. 한 장 더 넘기면 건폐 용적률 기본적인 것 정리해놨거든요.
자, 이거 보고 이제 암기는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건폐율이 있어. 또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놨으니까 뭐 바꿔놓고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자, 건폐율이라는 것은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자, 1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물론 인근 대지가 붙어 있겠죠. 혼자만 떨렁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지가 100제곱미터면 내가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어. 건축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 자, 대지 면적이 100이니까 내가 건축을 만약 봅시다. 빡빡하게 이 대지 다 채워 끝부분까지 채워가지고 여기에 건축을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알겠죠? 대지 끝까지 채워서 건축물 다 들어가게 해놨어.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인근 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그럼 어째요? 창문점은 바로 옆집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붙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안 돼. 100%는 없어요. 이게 지금 100% 지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건폐율이, 자, 그대로 봅시다. 우리 건폐율이 60%라고 봅시다. 60%란 말은 대지가 100일 때, 100제곱미터일 때 얼마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60제곱미터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건폐율이 80%다. 이렇게 가버리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8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건축을. 곧 이 말은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에서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비율입니다. 자, 뭐라고요? 건폐율이?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 60이 80으로 갔다면 건폐율이 강화된 거야? 완화된 거야? 풀어주는 거죠. 완화. 60인데 40%로 만약 조정이 되어버렸다면 완화다, 강화다? 강화. 40%도 좁게 하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자, 거기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이 페이지 보시고. 자, 건폐율이란 것은, 자, 건폐율이 뭐라고요?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 자, 요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끼리 쓰는 말이야. 이해하고자 할 때. 자, 글로 표현된 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시험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냐,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거 써놨죠. 대지 면적에 대한 뭐?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보는 글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자,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고?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 그 비율에 관한 것. 알겠죠? 우리 시험용어로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 두 개 같이 이제 이해하고 글로 보는 것도 항상 매치시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글로 본다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됐고. 그러면 건폐율 60%면 60제곱미터를 지은다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범위 내기 때문에 또 정해져 60이면 딱 60제곱미터 지으면 돼. 100일 때 대지가. 알겠죠? 자, 근데 용적률은 뭐냐면 여러분, 자, 여기 60 지으면 1층만 지을까요? 그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뭐라 그러죠? 용적률입니다. 알겠죠?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을 용적률. 건폐율은 넓게, 용적률은 높게. 알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 차원이고, 우리 법적 즉 글로 표현되는 걸 보면 용적률은 뭐라고 했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이 있거든. 그걸 합해서 이야기할 때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라고 이야기해요. 연면적인데 그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대지가 100이고 건폐율이 60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용적률이 300%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61대. 그죠?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나누면 층수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대신 건물이 동일할 때. 알겠죠? 그럼 300 나누기 60은 얼마죠? 5층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60이야. 그죠? 이게 몇 개 있어야 300% 되죠? 5개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몇 층 나오죠? 1, 2, 3, 4, 5층 나오잖아. 이게 또 반듯하고 볼 때 이야기예요. 이제 약간 건물 형태가 달라지면 계산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반듯하게 건물이 지어졌을 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용적 300이면 몇 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5개 층까지 올라갔어. 건폐 60일 때. 알겠죠? 대지가 100으로 볼 때. 대지가 달라지고 이러면 비율 나오겠죠? 그래서 용적률은 그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에 관한 것을 용적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연두세요. 이 300%인데 만약에 500%가 된다는 것은 용적률이 강화된 거야, 완화된 거야? 그렇지. 더 높게 지으면 500%면 더 높게 지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완화된 거죠? 그죠? 똑같이. 300인데 200으로 다운됐다면 강화된 것이고. 규제를 하려면 강화시키겠죠. 규제를 풀어주려면 완화시켜줄 것이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큰 건물이 들어온다는 말은 건폐 용적률이 강화되는 거야, 완화되는 거야? 완화되니까 큰 건물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강화가 되면 큰 건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넓고 높은 건물이 큰 건물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이 건폐율,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용적률. 그리고 이제 우리 용도 지역에는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정해놨어. 최대 한도.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거든. 알겠죠? 조례가 정하면 어떻게 이해하겠죠, 여러분? 조례가 정하면 지방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조례의 내용은 시험용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업무 볼 때는 찾아보셔야지. 여러분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시험용으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시험용으로는 우리 최대 한도만 공부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최저도 나옵니다만 용적률은 그건 일단 무시하고 최대 한도 중심으로 일단 정리하시면 돼. 대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이번 시간 일단 쉴게요. 자, 우리 용도적의 종류 문제 먼저 꼭 이부터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 순서를 먼저 잡아놓으셔야만 건용 외울 때 아주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용도지역은 크게 4개. 도, 관, 농, 자. 됐죠? 자, 도시를 나누면 주, 상, 공, 녹. 자, 또 주를 나누면 전, 일, 준. 전은 일지종. 일반은 일지삼종. 됐죠? 자, 우리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또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자, 녹지는 보, 생,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우리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OX. 자, 생산녹지인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된다. OX. 자, 생산녹지인데 농업적 생산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O다 X다. X는 자연녹지잖아.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되면 자연녹지라니까. 생산녹지는 개발 허용이 아니고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이야. 이 표현을 보라고 제가 밑줄 꺼놨잖아요. 어떻게 바꿔치기 잘 나온다니까. 알겠죠? 주거지역하고 요거 잘 나와. 개념 문제에서는. 주거지역은 여러분 여러 번 나왔어. 양호한 편리한 바꾸든지 단독 공동 바꾸든지 저층 뭐 이거 바꾸든지. 알겠습니까? 그건 기본 문제. 분류 꼭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상업적은 크게 물어볼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뻔한 거니까. 중심상업이 일반이고 유통기능이고 근린이고 하니까. 공업적에서는 물어본다면 일반공업 하나 보시라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념 문제는 그렇게 보시고. 또 관리적은 나누면 보생계라겠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앞으로 계획관리적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나만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 때 다 전부 다 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은 저희 이야기했죠? 기본 중에 상기본.
그래서 오늘 암기 다 하세요. 아니 오늘 해. 이거 언제 미룰 거 없어. 오늘 한다고 아주 안 잊어먹나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틀려. 잊어먹고 하는 게 아니라 잊어먹기 전에 하세요. 알겠죠? 잊어먹고 하면 또 새 거야. 잊어먹기 전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요령이 그래. 자, 오늘이 수요일인가 여기?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공법에서 그럼 일단 오늘 공부할 때 애웠겠죠? 애워. 그렇죠. 애워야 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수업할 때도 못 오는데 집에 가서 언제? 또 애울 때면 애울 수만큼 애워. 외워졌겠죠? 그럼 이제 언제 되면 잊어먹겠죠? 그럼 잊어먹는 건 정상이에요. 안 잊어먹으면 우리들 삶이 불행해집니다. 알겠죠? 인간은 망각에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안 잊어먹는다고 생각해. 어릴 때 막 쥐어 터진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 잊어먹는 게 정상이에요. 잊어먹습니다. 대신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잊어먹느냐. 이건 개인차가 있어 이제. 알겠죠? 개인차가 있어.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제 2, 3일 되면 가물가물합니다. 알겠죠? 2, 3일 되면 보통 가물가물해.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안 나와. 그럼 공부 어떻게 하죠? 수, 목, 금이다. 여러분 금요일 날 수업 지금 시작 안 했나요? 금요일 날 좀 수업 없나요? 세법? 그럼 이제 세법 공부하면서 이때 공법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보는 거야 이때. 짬 흘려서 잊어먹기 전에 공부하는 겁니다.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세법 안 가서 또 2, 3일 지나서 또 오후에 한번 하는 거야 공부를. 알겠죠? 이렇게 교차되게 해야만 덜 잊어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공부 딱 해놓고 일주일 뒤에 와서 똑같은 표정 짓고 있으면 똑같이 몰라. 알겠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암기 잘하는 비법은 다른 거 없어. 어떻게 하면 안 잊어먹는다고요? 잊어먹기 전에 보세요. 알겠죠? 잊어먹기 전에. 꼭 잊어먹고 나서 보면 또 새롭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기억이 남을 때 보통 한 2, 3일 주게요. 보통은. 근데 뭐 사람마다 틀려. 어떤 사람은 나간과 동시에 잊어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약간 뻥 튀는 것이고 어떻게 나가자마자 일어서자마자 잊어먹으면 거짓말이고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잊어먹기 때문에 자기 주기가 있을 거예요. 하루만 잊어먹으면 목요일날 한번 보세요. 오후에. 그럼 잊어먹기 전에 보면 빨리 봐져. 근데 잊어먹고 봐버리면 또 완전히 새로 공부해야 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차되게 공부 계획표 짜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래야만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건평률 나머지 정리할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